결혼한 자녀와 연락이 끊긴 부모 10명 중 6명은 방문 문제가 원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무심코 하고 있는 행동이 그 비극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마음이 무거운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들 집이나 딸 집에 다녀왔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며느리의 웃음이 어딘가 어색하고 사위의 말투가 차갑게 느껴집니다. 돌아오는 길 가방은 가벼운데 마음은 천근만근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요즘 애들이 너무 예민한 건가? 2024년 한국가족상담학회 조사에 따르면 결혼한 자녀와 갈등을 겪는 부모 중 67%가 방문 빈도와 방식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갈등의 90%가 부모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된다는 겁니다. 통계청 노후 인간관계 실태조사를 보면 60세 이상 부모 중 자녀와 연락이 한 달에 한 번 미만인 경우가 무려 35%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추적해 보니 70% 이상이 결혼한 자녀 집 방문과 관련된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결혼한 자녀 집에 절대 함부로 가면 안 되는 진짜 이유 5가지와 오히려 자녀가 먼저 그리워하게 만드는 부모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노후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박영숙 할머니, 올해 68세입니다. 평생을 자식이 제일이라는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부모 품격이라는 건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거라고 믿으셨죠. 아들 부부가 신혼이라 서툴까봐 매주 반찬을 해다 주고 손주가 태어나자 육아도 도와주셨습니다. 며느리가 직장맘이라 힘들까봐 아침마다 도시락까지 싸서 냉장고에 넣어주셨죠. 며느리 눈치?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작년 추석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 있었고 아들도 어딘가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아들의 한마디가 영숙 할머니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안 될까요? 우리도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영숙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사랑이라고 믿었던 행동이 누군가에겐 침범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냥 사랑해서 한 일인데. 이게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될 줄이야. 여러분도 이런 마음 한 번쯤은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부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자녀 집에 절대 가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내 집 착각이 관계를 무너뜨린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 자식 집이니까 내 집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바로 가족 갈등의 시작점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부부만의 생활 질서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냉장고 속 반찬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화장실 슬리퍼는 어느 방향으로 놓는지, 심지어 리모컨이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모두 그들만의 룰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노후 인간관계 설계의 시작이기도 해요. 그런데 부모가 오면 그 모든 질서가 한순간에 흔들립니다. 겉으론 어머님 오셨어요 라고 웃지만 속으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몇 시간만 버티면 되겠다. 언제쯤 돌아가실까? 오늘 우리 계획은 다 틀어졌네. 2023년 결혼생활연구소에서 신혼부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 7년 이하 부부 중 73%가
부모의 예상치 못한 방문을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부모 처가 문제 중에서도 방문 관련 갈등이 82%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시부모나 처가 방문이 배우자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답한 비율이 남성 71%, 여성 86%에 달했습니다. 한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오시면 우리 집이 우리 집 같지 않아요. 모든 게 평가받는 기분이에요. 냉장고 정리부터 아이 옷 입히는 것까지 다 지켜보시거든요. 옛말에 남의 집게도 주인 허락 없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 사는 집에 경계 없이 드나든다면 어떻겠습니까?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켜야 할 경계를 넘는 순간 사랑도 존중을 잃는다. 결혼한 자녀 집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집이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서운한 일은 점점 많아지고 자식의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결혼한 자녀 집에 절대 가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도와준다는 말이 간섭이 된다. 두 번째 이유는 도움이라는 이름의 간섭입니다. 부모 품격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대표적인 경우죠. 반찬은 내가 해줘야 제대로 먹지. 내가 없으면 애들이 뭘 몰라. 육아는 역시 경험이 있는 내가 해야지. 이런 말들 다 사랑에서 나온 것이죠. 그 마음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요즘 세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린 우리 방식이 있어요. 제발 자꾸 바꾸지 마세요. 우리도 충분히 어른이에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머님이 며느리가 첫 아이 육아로 힘들까봐 이유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유기농 재료로만 직접 만들어 먹이고 싶어 했었죠. 그날 밤 아들로부터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운데요. 다음부턴 미리 물어보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내가 좀 부담스러워해요. 자기 방식이 있대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저게 잘못인가? 사랑으로 한 일인데.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선 과한 친절이 사적인 경계를 침범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심리학자 데보라 테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조언은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다. 그 말을 들은 젊은 세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하지 않은 조언을 제일 싫어해요. 필요하면 제가 물어볼게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 진심이죠. 하지만 자꾸 그러면 자식 부부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저러시나? 엄마는 왜 자꾸 본인 방식대로 하시지? 우리를 믿지 못하시나? 그리고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노후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지로 끼어들면 관계는 부서지고 비워둘수록 관계는 자라난다. 도움은 요청받을 때만 주는 게 맞습니다. 도움은 줄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원할 때 받아야 고마워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이런 갈등이 며느리나 사위뿐 아니라 손주와의 관계까지 끊어낸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어색해지면 손주들도 자연스럽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멀리하게 됩니다. 결혼한 자녀 집에 절대 가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 갑작스러운 방문은 쉼터를 전쟁터로 바꾼다. 세 번째 이유는 갑작스러운 방문이 가져오는 긴장감입니다. 결혼한 자녀 집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타이밍 문제예요. 부모님, 요즘 자식들 부부가 집을 어떻게 여기는지 아시나요? 밖에서는 하루 종일 가면을 쓰고 사니까 집만큼은 누구도 침범하지 않는 성역으로 여깁니다. 회사에서는 상사 눈치,
고객 눈치, 동료 눈치, 말투 조심, 표정 관리, 모든 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진짜 나로 있을 수 있는 딱 한 군데가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예고도 없이 어른이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그 집은 쉼터에서 평가의 무대로 바뀝니다. 청소는 됐나? 밥은 뭐 해 먹었나? 아이는 제대로 씻겼나? 옷은 단정하게 입었나? 아무 말 안 해도 며느리나 사위 머릿속은 난리입니다. 저 눈빛, 지금 실망하신 건가? 저 말투, 기분 나쁘신 건가? 집이 좀 어수선한데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나중에 배우자한테 무슨 말 하시려나? 한 사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갑자기 오시면 우리 집이 우리 집 같지 않아요. 편안하게 반바지 입고 있다가 급하게 옷 갈아입고 TV 보던 것도 끄고 마치 군대에서 간부 나타났을 때 같은 기분이에요. 한마디로 오늘 하루 망했다가 자식 집에 어른이 갑자기 오면 진짜로 부부 사이에서 오가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다음엔 꼭 연락하고 와달라고 해요. 왜 당신은 부모님께 아무 말도 못해? 우리 집을 호텔처럼 드나들잖아. 이렇게 살 거면 뭐하러 결혼했어? 싸움이 되고 서운함이 되고 그러다 결국 거리를 둡니다. 부모가 또 오셨다는 소리 듣는 날, 그 관계는 이미 깨진 겁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예의는 상대가 쉬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것이다. 반가운 마음, 보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반가움이 상대에겐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면 이젠 멈춰야 할 때입니다. 이유 사무반 클리프행어.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미리 연락하고 가도 사실은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나 사위에겐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결혼한 자녀 집에 절대 가면 안 되는 이유 네 번째, 미리 말하고 가도 부담이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다음엔 미리 말하고 와요. 이 말 들으셨던 적 있으시죠? 많은 부모님들이 그럼 미리 말하고 가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미리 말하고 와도 사실은 부담입니다. 왜냐고요? 문제는 예고가 아니라 오는 것 자체니까요. 시부모 처가 문제의 핵심은 방문 빈도 자체에 있어요. 미리 알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그때부터 며느리나 사위는 일정 조정, 대청소, 식사 준비에 쫓기기 시작합니다. 어머님 오시니까 이거 치워야지. 냉장고 좀 정리해야겠네. 내 옷은 뭐 입히지? 무슨 말 실수하면 안 되겠지? 메뉴는 뭘로 할까? 집안 구석구석 청소해야겠다. 한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님 오신다고 하시면 그날부터 전쟁이 시작돼요. 집안 대청소, 아이 옷 새로 사기, 반찬 준비. 마치 시험 보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다가오면 마음속에 이런 말이 맴돕니다. 그냥 안 오셨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힘들까? 이건 예민한 게 아닙니다. 이건 현실적인 감정입니다. 집은 그 부부가 쉴 수 있는 공간이고 자기들만의 리듬과 일정이 있는 곳입니다. 부모님의 방문은 그 리듬을 방문 예정일 전날부터 완전히 흔들어 놓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은 단지 좀 보고 싶어서 오시지만 자식 부부에겐 그게 하루짜리 큰 이벤트입니다. 몸도 쓰고 신경도 쓰고 부부 사이도 긴장됩니다. 우리끼리 편하게 치킨이나 시켜 먹고 누워서 TV나 볼까 했는데 어머님 오시니까 제대로 된 식사 준비해야지. 집도 치워야 하고 애도 단정하게 입혀야 하고. 그래서 요즘은 미리 말하고 오는 방문도 사실상 고정 스케줄처럼 피곤한 약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식은 차마 이렇게 말은 못하죠. 엄마, 그냥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좀 바빠요. 애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우리끼리 좀 조용히 지내려고요.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그게 거절의 다른 말입니다. 노후 인간관계에서 가장 슬픈 순간이 바로 이런 때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가 연락 없이 자녀 집에 방문하는 건 무례한 일인가요? 아니면 당연한 권리인가요? 미리 연락하면 정말 괜찮은 건가요?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 정말 자식이 보고 싶으시다면 가는 것보다 더 필요한 건 그들이 편하게 쉬는 일상 그대로를 지켜봐 주는 겁니다. 결혼한 자녀 집에 절대 가면 안 되는 이유 5번째. 자식보다 배우자를 먼저 생각하라. 5번째이자 마지막 이유입니다. 자식보다 자식의 배우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부모 품격의 핵심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며느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우리 아들이랑만 얘기해. 사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딸한테 말하는 거니까 괜찮잖아. 괜찮지 않습니다.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자식 부부 사이에 조용한 불씨를 심고 있다는 걸 당신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가족 갈등의 90%가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결혼한 자식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은 온전히 둘의 것입니다. 의사결정도 생활 방식도 육아 방침도 모두 둘이 함께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오면 자식은 사이에서 눈치를 봅니다. 엄마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저 사람이 또 불편해하니까. 아내 눈치 보이는데 엄마가 계속 저러시니까 미치겠네. 남편은 왜 엄마한테 아무 말도 못해? 한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오시면 아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보여요. 근데 엄마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연락을 덜 하게 돼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 긴장이 쌓이면 자식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엄마랑 거리는 조금 둬야겠다. 당분간 말 안 해야겠다. 만나면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왜냐고요? 당신이 불편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불편해하는 당신을 감당하기 힘들어서입니다. 부부는 한편입니다. 며느리가 불편하면 아들도 불편하고 사위가 불편하면 딸도 괴롭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정말 자식과 오래 가고 싶다면 자식을 보지 말고 자식의 배우자를 먼저 보세요. 그 사람이 편해야 자식도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먼은 부부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외부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배우자를 보호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스트레스 요인이 배우자의 부모, 즉 시부모와 장인장모였습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은 타인의 시선 속에 있다. 며느리나 사위는 말은 안 해도 표정, 뉘앙스, 방문 빈도, 조그만 말투까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배우자를 편하게 해주세요. 그게 결국 자식을 가장 오래 따뜻하게 곁에 두는 방법입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순옥 할머니, 올해 69세입니다. 순옥 할머니도 처음엔 영숙 할머니처럼 자주 아들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일주일에 2번씩 반찬을 들고 가고 손주 돌봐주고 청소도 해주셨죠.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아들의 연락도 뜸해지는 걸 느끼신 후 과감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방문 횟수를 반으로 줄이기로 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자식이 나를 잊는 건 아닐까? 처음엔 불안하셨습니다. 대신 노인대학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친구들과 등산 모임도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노후 지혜라는 게 때로는 물러서는 것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처음 한 달은 조마조마했습니다. 애들이 나를 잊는 건 아닐까? 손주들이 할머니를 모르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3개월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부부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안 오셔서 보고 싶어요. 애도 할머니 찾고 이번 주말에 오시면 안 돼요? 오랜만에 같이 식사할까요? 순옥 할머니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아, 이게 진짜 사랑받는 기분이구나. 억지로 쫓아가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 기다려서 받는 사랑이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어요. 기다리게 하면 그리워집니다. 심리학자 조지 로웬스타인은 이걸 기대 피로라고 설명합니다. 자주 주어지는 선물, 자주 오는 방문, 자주 하는 호의는 처음엔 고맙다가도 어느 순간 기대하게 되고 기대가 쌓이면 결국 지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주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고마움이 사라지고 결국은 부담만 남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게 하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엄마, 왜 이렇게 안 오셨어요? 요즘 통 연락 없으셔서 궁금했어요. 이 말 자주 간다면 절대 못 듣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라 로슈푸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눈앞에 있는 사람은 결국 소중함을 잃는다. 지금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건 바빠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자주 봐서일 수 있습니다. 진짜 보고 싶게 만드세요. 그게 지금 시대 부모의 품격입니다. 그런데 방문 문제보다 더 빠르게 관계를 무너뜨리는 숨겨진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혹시 요즘 자주 보지도 않는데 자식 연락도 뜸하다면 지금 당신은 부담스러운 부모로 분류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연락이 없을까요? 왜 얼굴을 안 보일까요? 미안해서, 피곤해서, 그리고 말 섞기 싫어서입니다. 왜냐고요? 자식이 가장 피하고 싶은 말, 그게 바로 부모의 조언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은 아이 키우는 건 이래야지.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엄마 말이 틀렸냐? 이런 말 한 번 할 때마다 자식의 마음은 한 걸음씩 멀어집니다. 겉으로론 응, 알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말 안 하는 거야. 뭘 얘기해도 결국 잔소리만 돌아오니까.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이걸 조용한 단절이라 부릅니다. 전화를 끊는 게 아니라 아예 말문을 닫아버리는 것. 말이 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한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회사 일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 가지 말라고 했잖아가 돌아와요. 육아 고민 얘기하면 우리 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썼어도 잘 컸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무 말도 안 해요. 부모는 조언했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를 여전히 애로 보네. 내 인생에 간섭하려 드네. 내 판단을 믿지 못하시네. 그냥 듣기 싫다. 그 결과 자식은 점점 아무 말도 안 하게 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당신에게는 말 안 합니다. 왜냐고요? 말해봤자 결국 돌아오는 건 듣기 싫은 한마디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엄마, 요즘 육아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를 너무 소중히 키우니까 그래. 우리 때는 엄마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그래, 좋긴 한데 그러면 집안일은 누가 해? 애는 누가 돌봐?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다음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까이 있고 싶다면 말을 줄이세요. 그리고 들어주세요. 공감은 이해가 아니라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일입니다. 엄마, 요즘 육아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 많이 힘들겠구나. 고생이 많다. 엄마,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엄마가 다 알아. 이게 바로 조용한 단절을 막는 대화법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이기지 않고 침묵으로 신뢰를 얻는다.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조용히 그리고 오래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방문은 요청받았을 때만 하세요. 보고 싶다고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엄마 보고 싶어요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기다림이 더 큰 그리움을 만듭니다. 결혼한 자녀 집 방문의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둘째, 조언보다 경청을 선택하세요. 엄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할 때, 그러면 이렇게 해 대신 많이 힘들었겠네 라고 말해보세요. 답을 주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게 진짜 부모 품격입니다. 셋째, 내 일정과 취미를 우선하세요. 자식만 바라보고 사는 부모보다 자기 인생이 반짝이는 부모가 더 매력적입니다. 엄마는 요즘 뭐 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 만한 삶을 사세요. 노후 인간관계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넷째, 자식보다 배우자를 먼저 챙기세요. 며느리가 편해야 아들도 편합니다. 사위가 편해야 딸도 편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편하게 여길 때 자식도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부모 처가 문제의 90%가 이걸 간과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다섯째, 줄 때보다 안 줄 때를 고민하세요. 부모는 평생 줍니다. 반찬, 돈, 시간, 체력, 말, 사랑까지. 줄 수 있어서 주고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줍니다. 하지만 진짜 어른은 뭘 줄지보다 뭘 안 줄지를 먼저 고민합니다. 이건 안 줘도 되지 않을까? 그 한 끗 차이가 당신을 고마운 사람에서 그리운 사람으로 바꿔줄 겁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고마운 행동은 받고 싶지 않을 땐 멈춰주는 것이다. 요즘 자식들은 계속 주는 부모보다 딱 거기까지만 주는 부모를 더 편안하게 여깁니다. 너무 많이 받으면 죄송해지고 죄송함은 어느 순간 불편함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결국 연락을 줄이죠. 그래야 안 받아도 되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이 주고 너무 자주 다가가고 너무 열심히 사랑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상처받았고 그래서 오히려 거리를 두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그저 이제는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야 할 때일 뿐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지로 끼어들면 관계는 부서지고 비워둘수록 관계는 자란다.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자기 인생에 몰두한 사람이다. 가까이서 챙겨주는 대신 멀리서 응원해주는 사람. 자주 찾는 대신 기다림으로 따뜻함을 남기는 사람. 그런 부모가 되면 자식은 언젠가 먼저 돌아보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그들도 자기 아이를 키우며 우리 마음을 천천히 깊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땐 미안했어요. 엄마가 왜 그랬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라는 말이 꼭 조금 늦게라도 돌아옵니다. 그러니 지금은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덜 다가가고 대신 나를 위해 웃어주세요. 그동안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반짝이면 자식은 그 빛을 따라올 겁니다. 당신을 놓친 줄 알고 다시 붙잡고 싶어질 겁니다. 결혼한 자녀 집 방문이 더 이상 눈치 보는 일이 아니라 서로 그리워해서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시길 바라요. 진짜 부모 품격이란 자식이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후 인간관계의 핵심이고 가족 갈등을 해결하는 노후 지혜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이상으로 인생을 찾는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노후 되시길 바랍니다.